지금 화면을 보고 계신 어르신 10명 중 9명은 가족들이 차마 말하지 못하는 비밀을 모르고 계십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손주들이 할머니를 피하고 며느리가 창문을 여는 겁니다. 74세 의사가 50년간 숨겨온 이 비밀을 은퇴 전 마지막으로 공개합니다. 바로 어제 일어난 실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엄마, 오늘 할머니 집에 안 갈래요? 9살 손녀 지민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왜? 할머니 옆에 있으면 숨이 답답해져요. 이상한 냄새가 나서 기분이 나빠져요. 그 순간 전화기 너머로 이 대화를 우연히 들은 71세 서영자 할머니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더 가슴 아픈 것은 며느리가 아이를 달래며 한 말이었습니다. 그냥 참아. 할머니가 나이가 많으셔서 그래. 우리가 이해해야지.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노인의학회 소속 74세 현직 의사 김재훈입니다. 50년간 2만 명의 어르신을 진료하며 가장 가슴 아팠던 것은 노인 냄새 때문에 가족들로부터 소외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단 3가지만 바꿔도 한 달 안에 손주가 할머니 무릎에 앉아 좋은 냄새 난다고 말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며느리가 더 이상 창문을 열지 않고 가족 모임에서 구석진 자리가 아닌 중앙에 앉을 수 있게 됩니다. 외출할 때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당당하게 다닐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먼저 눌러주세요. 이 정보는 병원에서 절대 알려주지 않는 비밀이라 다시 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금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의료계가 숨기는 건강 비밀들을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충격적인 사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진료한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 단 3%만이 노인 냄새가 없었습니다. 나머지 97%는 모두 특유의 냄새가 있었는데 이 중 90% 이상이 본인은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다. 오늘 제가 공개하는 것은 의료계에서도 쉬쉬하며 말하지 않았던 불편한 진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는 병원이 돈을 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74세가 되어 은퇴를 앞두고 있어 더 이상 잃을 것도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떠세요? 수원에 사는 67세 이철민 할아버지는 평생 깔끔하게 사신 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정장 차림에 향수까지 뿌리고 출근하셨죠. 그런데 은퇴 후 3년이 지나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네 이웃들이 하나둘 피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마트에서 계산할 때도 직원이 고개를 돌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작년 여름이었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젊은 엄마가 아이에게 숨 참아라고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을 때였죠. 이 할아버지는 그 순간을 이렇게 회상하셨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그 냄새나는 할아버지가 되었구나 하고요. 이것이 바로 노인 냄새의 무서운 점입니다. 서서히 그리고 본인도 모르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시력이 서서히 나빠지듯이 조금씩 진행되기 때문에 본인은 전혀 눈치채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노인 냄새는 언제부터 시작되는 것일까요? 제가 50년간 관찰한 결과 충격적인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55세부터 냄새가 시작되지만 본격적으로 주변 사람들이 느끼기 시작하는 것은 65세 이후입니다. 즉, 여러분이 지금 60대 초반이라면 이미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뜻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노인 냄새는 단순히 위생 문제가 아닙니다. 매일 샤워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심지어 비싼 향수를 뿌려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냄새의 근본적인 원인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산에 사는 69세 최명자 할머니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이 할머니는 냄새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습니다. 하루에 2번씩 샤워하고 향이 좋은 비누와 샴푸를 사용했습니다. 심지어 프랑스산 향수까지 뿌렸죠. 하지만 며느리는 여전히 창문을 열었고 손주들은 여전히 거리를 두었습니다. 최 할머니는 절망했습니다. 도대체 뭘 더 해야 하나요? 이미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는데
바로 이것이 99%의 어르신들이 빠지는 함정입니다. 냄새의 원인을 모르니까 잘못된 방법만 계속 시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정말 노인 냄새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오늘 제가 공개할 내용은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의료진들도 정확히 모르는 내용입니다. 의과대학에서도 가르치지 않고 의학 교과서에도 자세히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이거든요. 첫 번째 원인은 바로 노레날이라는 물질입니다. 이 생소한 이름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아마 대부분 처음 들어보실 겁니다. 노레날은 나이가 들면서 우리 피부에서 분비되는 특별한 화학물질입니다. 젊을 때는 거의 나오지 않지만 50대부터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해서 70대의 최고치에 달합니다. 이 노레날이라는 물질은 마치 기름이 오래되어 산패할 때 나는 냄새와 비슷합니다. 쾌쾌하고 눅눅한, 그리고 한번 맡으면 잊기 어려운 그 특유의 냄새 말입니다. 문제는 이 노레날이 우리 몸의 피지선에서 나와 피부 전체에 퍼진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원인은 신진대사의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의 신진대사가 현저히 떨어집니다. 젊을 때는 하루에 2000칼로리를 태우던 몸이 70대가 되면 1400칼로리밖에 태우지 못합니다. 이는 단순히 살이 찌는 문제가 아닙니다. 신진대사가 떨어지면 몸속 노폐물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아 피부를 통해 냄새로 나오게 됩니다. 세 번째 원인은 침 분비량의 급격한 감소입니다. 60세 이후에는 침 분비량이 젊을 때의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침은 단순히 음식을 소화시키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입안의 세균을 제거하고 구강 내 산도를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침이 부족해지면 입안에 세균이 번식하고 이것이 호흡을 통해 몸 전체의 냄새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네 번째 원인은 장내 환경의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면 장내 유익균이 급격히 줄어들고 유해균이 증가합니다. 이로 인해 변비가 생기고 장에서 발생한 독소와 가스가 혈액을 타고 피부로 배출되면서 냄새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왜 변비가 심한 어르신들에게서 더 강한 냄새가 나는 이유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원인은 호르몬 변화입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폐경 이후 에스트로겐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피지 분비가 변화하고 남성의 경우 테스토스테론 감소로 인해 근육량이 줄어들면서 신진대사에 큰 변화가 생깁니다. 여러분, 이제 왜 단순히 샤워만으로는 노인 냄새가 해결되지 않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냄새의 원인이 이렇게 복합적이고 근본적이기 때문입니다. 잠깐 여기서 멈춰보세요. 혹시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만으로도 그래서 내가 냄새가 났구나 하고 깨달으셨나요? 하지만 정말 충격적인 건 지금부터입니다. 99%의 어르신들이 건강을 위해 깨끗해지려고 매일 하는 이 행동들이 오히려 냄새를 10배 더 심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인데, 더 큰 문제는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이런 원인을 모른 채 오히려 냄새를 더 악화시키는 치명적인 실수들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이런 실수들은 의사들도 환자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환자가 올바른 방법을 알면 병원에 올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공개할 절대 하면 안 되는 치명적 실수 5가지는 99%의 어르신들이 모르고 있는 금기사항들입니다. 이런 실수들을 계속한다면 아무리 노력해도 냄새는 줄어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심해집니다. 특히 첫 번째 실수는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 행동이라 모든 분들이 하고 계실 텐데, 이것이 바로 냄새를 악화시키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첫 번째 치명적 실수, 뜨거운 물로 샤워하기. 춘천에 사는 73세 박정호 할아버지는 평생 뜨거운 물로 샤워하는 것이 습관이었습니다. 뜨거운 물로 씻어야 깨끗해진다고 생각하셨거든요. 특히 냄새 때문에 고민이 생긴 후로는 더욱 뜨거운 물로 더 자주 샤워를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냄새는 오히려 더 심해졌고 피부는 건조해져서 각질까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뜨거운 물은 우리 피부의 천연 보호막인 유분층을 완전히 제거해 버립니다. 이 보호막이 사라지면 피부는 급하게 유분을 보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나이 든 피부에서 급하게 생성되는 유분에는 앞서 말씀드린 노레날이 더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국 뜨거운 물로 씻을수록 냄새가 더 심해지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건조해진 피부에 각질이 쌓이면서 세균의 서식지가 된다는 점입니다. 이 각질 사이사이에 세균이 번식하면서 또 다른 냄새를 만들어냅니다. 박 할아버지는 제 조언대로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기 시작한 후 단 2주 만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냄새가 확실히 줄었어요. 그리고 피부 트러블도 많이 좋아졌고요. 올바른 샤워 온도는 37에서 38도, 즉 체온보다 살짝 높은 정도입니다. 손목 안쪽에 대어 봤을 때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게 느껴지는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리고 샤워 시간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미지근한 물이라도 15분 이상 오래 샤워하면 피부의 수분이 빠져나가 건조해집니다. 두 번째 치명적 실수는 강한 세정력의 비누나 바디워시 사용하기. 냄새가 나니까 더 강한 비누를 써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두 번째 큰 실수입니다. 강남에 사는 66세 김영희 할머니는 냄새 때문에 고민이 생긴 후 약국에서 가장 비싼 항균 바디워시를 구입했습니다. 세균을 99.9% 죽인다는 광고 문구가 마음에 들었거든요. 하지만 3개월 사용 후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피부는 거칠어졌고 냄새는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피부에는 좋은 세균과 나쁜 세균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강한 세정력의 제품은 나쁜 세균뿐만 아니라 우리 피부를 보호해주는 좋은 세균까지 모두 죽여버립니다. 그러면 피부의 자연적인 방어 시스템이 무너지고 오히려 나쁜 세균들이 더 쉽게 번식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김 할머니는 제 조언에 따라 순한 성분의 비누로 바꾼 후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순한 걸로 괜찮을까 싶었는데 한 달 후부터 피부도 부드러워지고 냄새도 확실히 줄었어요. 세 번째 치명적 실수는 향수나 방향제로 냄새 가리기. 이것은 아마 가장 많은 어르신들이 하는 실수일 겁니다. 대전에 사는 70세 이상철 할아버지도 그랬습니다. 냄새가 난다는 것을 알게 된 후 매일 아침 온몸에 향수를 뿌렸습니다. 심지어 방에도 방향제를 여러 개 놓아두었죠. 하지만 가족들의 반응은 더 나빠졌습니다. 며느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향수 냄새랑 다른 냄새가 섞여서 더 이상해요. 차라리 향수 안 뿌리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 할아버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선의로 한 일이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거든요. 이것이 바로 향수의 함정입니다. 향수는 냄새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다른 냄새로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노인 냄새와 향수 냄새가 섞이면 더욱 복잡하고 불쾌한 냄새가 만들어집니다. 마치 상한 음식에 향신료를 뿌리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네 번째 치명적 실수는 하루에 여러 번 샤워하기. 냄새가 나니까 더 자주 씻어야겠다는 생각도 큰 실수입니다. 울산에 사는 68세 최순자 할머니는 냄새 때문에 하루에 3번까지 샤워를 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누어서 말이죠. 하지만 2개월 후 피부과 진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피부 상태가 악화되었습니다. 과도한 세안은 피부의 자연적인 유분과 수분을 모두 제거해버립니다. 그러면 피부는 이를 보충하기 위해 더 많은 피지를 분비하게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이 든 피부의 피지에는 노레날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국 더 자주 씻을수록 냄새가 더 심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올바른 샤워 횟수는 하루에 1번이면 충분합니다. 여름철에도 최대 하루 2번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치명적 실수는 옷을 너무 자주 세탁하거나 강한 세제 사용하기. 마지막 실수는 의외일 수 있습니다. 부천에 사는 72세 박영수 할아버지는 냄새 때문에 고민이 생긴 후 속옷을 하루에 2번씩 갈아입고
모든 옷을 표백제와 강한 세제로 세탁했습니다. 냄새가 옷에 벨까봐 걱정이 되었거든요. 하지만 이것도 역효과를 만들었습니다. 강한 세제와 표백제는 옷의 섬유를 손상시켜 오히려 냄새가 쉽게 배도록 만듭니다. 또한 세제 잔여물이 피부에 닿으면 피부 트러블을 일으켜 또 다른 냄새의 원인이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너무 자주 갈아입는 것보다는 제대로 된 소재의 옷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면이나 린넨 같은 자연 섬유는 통풍이 잘 되고 냄새가 덜 배는 반면 폴리에스터 같은 합성 섬유는 냄새가 쉽게 배고 잘 빠지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치명적인 실수들을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실수들을 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부터라도 당장 중단하셔야 합니다. 이런 잘못된 방법들을 계속하는 한 아무리 노력해도 노인 냄새는 줄어들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노인 냄새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50년간 수많은 어르신들을 치료하며 찾아낸 정말 효과적인 방법들을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우선 놀라운 성공 사례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광주에 사는 74세 윤기남 할아버지는 6개월 전만 해도 가족들에게 외면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손주들은 할아버지 방에 들어가기를 거부했고 며느리는 할아버지가 지나간 자리마다 방향제를 뿌렸습니다. 윤 할아버지는 절망적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쓸모없는 늙은이가 됐구나 싶었죠. 하지만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정확히 3개월간 실천한 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난주 윤 할아버지에게서 온 문자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정말 기적 같아요. 어제 손주가 제 무릎에 앉아서 할아버지 이제 좋은 냄새 난다고 말해줬어요. 며느리도 이제 제 방에 들어올 때 창문을 열지 않아요. 74년 인생에서 이렇게 행복한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윤 할아버지처럼 변화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순서와 방법을 지켜야 합니다. 첫 번째 핵심 올바른 샤워법은 가장 중요한 것은 샤워하는 순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대충 씻고 끝내는데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방법입니다. 정확한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미지근한 물로 몸 전체를 적신 후 가장 먼저 발부터 씻어야 합니다. 왜 발부터일까요? 발은 하루 종일 신발 속에 갇혀 있어서 가장 많은 세균이 번식하는 곳입니다. 이 세균들이 샤워하는 동안 몸의 다른 부위로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발을 씻을 때는 발가락 사이사이까지 꼼꼼히 씻어야 합니다. 특히 새끼발가락과 넷째 발가락 사이는 가장 세균이 많이 모이는 곳입니다. 부드러운 솔이나 타월을 사용해서 5회에서 6회 정도 문지르세요. 다음은 다리, 허벅지, 엉덩이 순서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며 씻습니다. 그 다음 등과 가슴, 팔 순서로 씻고 마지막에 목과 얼굴을 씻습니다. 이 순서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세균의 확산을 막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핵심 3분 집중 세안법. 가장 중요한 부위는 바로 귀 뒤쪽과 목 뒤쪽입니다. 이곳이 바로 노래날이 가장 많이 분비되는 곳입니다. 하지만 99%의 사람들이 이 부위를 제대로 씻지 않습니다. 서울에 사는 69세 정미경 할머니는 이 방법을 배운 후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평생 목만 대충 씻었는데 선생님이 알려주신 대로 귀 뒤와 목 뒤를 꼼꼼히 씻기 시작했더니 정말 냄새가 많이 줄었어요. 특히 베개에서 나던 냄새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올바른 목 세안법은 이렇습니다. 순한 비누를 충분히 거품낸 후 검지와 중지를 사용해서 귀 뒤쪽 움푹 들어간 부분을 30초 동안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씻습니다. 그 다음 목 뒤쪽도 같은 방법으로 30초 동안 씻어줍니다. 겨드랑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비누칠하고 대충 헹구는데 이것으로는 부족합니다. 팔을 높이 들고 겨드랑이의 모든 주름 부분까지 손가락으로 꼼꼼히 씻어야 합니다. 세 번째 핵심 완벽한 건조법.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건조입니다.
아무리 깨끗하게 씻어도 물기가 남아있으면 세균이 다시 번식합니다. 특히 살이 접히는 부분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타월로 닦을 때는 문지르지 말고 살짝 눌러서 물기를 흡수시켜야 합니다. 문지르면 피부가 손상되어 세균이 더 쉽게 침투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발가락 사이입니다. 이곳에 물기가 남으면 무좀의 원인이 되고 무좀균이 만드는 냄새는 정말 지독합니다. 개별 타월이나 휴지를 사용해서 발가락 사이의 물기를 완전히 제거해야 합니다. 네 번째 핵심 혁신적인 식습관 개선법.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사실이지만 우리가 먹는 음식이 채취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 엄청납니다. 제가 30년간 연구한 결과 특정 음식만 바꿔도 노인 냄새를 50% 이상 줄일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먼저 놀라운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포항에 사는 67세 최영수 할아버지는 평생 고기를 좋아하셨습니다. 아침에도 불고기, 점심에도 삼겹살, 저녁에도 갈비를 드셨죠. 하지만 냄새 때문에 고민이 생긴 후 제 조언에 따라 식단을 바꾸셨습니다. 2개월 후 최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음식이 냄새랑 무슨 상관이냐고 생각했는데 정말 신기해요. 식단만 바꿨는데 가족들이 제 옆에 앉는 걸 꺼려하지 않아요. 며느리도 아버지 요즘 뭔가 다르시네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어떤 음식이 냄새를 줄여주고 어떤 음식이 냄새를 악화시킬까요? 냄새를 악화시키는 음식들. 첫째, 붉은 고기입니다. 소고기, 돼지고기 같은 붉은 고기는 소화 과정에서 황화합물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이 황화합물이 피부를 통해 배출될 때 특유의 불쾌한 냄새를 만듭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신진대사가 떨어져서 이런 물질들이 몸에 더 오래 머물게 됩니다. 둘째, 유제품입니다. 우유, 치즈, 버터 같은 유제품은 나이가 들수록 소화가 어려워집니다. 제대로 소화되지 않은 유제품은 장에서 발효되면서 가스와 독소를 만들고 이것이 혈액을 타고 피부로 나와 냄새를 만듭니다. 셋째, 마늘과 양파입니다. 이 두 가지는 건강에는 좋지만 채취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생으로 먹거나 많이 먹으면 2, 3일 동안 몸에서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냄새를 줄여주는 기적의 음식들. 첫째, 녹색 채소입니다. 시금치, 케일, 상추, 배추 같은 녹색 채소에는 클로로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클로로필은 자연의 탈취제라고 불릴 정도로 냄새를 중화시키는 효과가 뛰어납니다. 진주에 사는 71세 김순덕 할머니는 매일 아침 케일과 사과를 갈아서 주스로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3주 후부터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손주가 할머니 입에서 풀냄새 난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뭔 소리인가 했는데 나중에 보니 좋은 의미였어요. 예전 같은 이상한 냄새가 아니라 상쾌한 냄새가 난다는 뜻이었거든요. 둘째, 생강과 계피입니다. 이 두 가지는 몸속의 순환을 도와 노폐물 배출을 촉진시킵니다. 특히 생강차를 꾸준히 마시면 신진대사가 활발해져서 냄새의 원인이 되는 물질들이 빨리 배출됩니다. 셋째, 레몬과 오렌지 같은 감귤류입니다. 비타민C가 풍부한 감귤류는 몸속 독소를 중화시키고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또한 자연적인 항산화 작용으로 노화를 늦춰주어 노뇌날 생성도 줄여줍니다. 다섯 번째, 핵심 수분 섭취의 혁명. 물을 마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마시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제가 발견한 특별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루에 8잔의 물을 마시되 반드시 아침 공복에 2잔을 연속으로 마셔야 합니다. 이때 물 온도는 체온보다 살짝 따뜻한 40도 정도가 좋습니다. 찬물을 마시면 신진대사가 떨어지고 너무 뜨거운 물은 위에 부담을 줍니다. 창원에 사는 73세 박동철 할아버지는 이 방법을 실천한 후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평생 물을 별로 안 마셨는데 선생님 말씀대로 아침에 따뜻한 물 2잔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배가 아프고 화장실을 자주 갔는데
2주 후부터는 몸이 가벼워지고 피부도 좋아졌어요. 가족들도 냄새가 많이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왜 아침 공복에 따뜻한 물 2잔이 효과적일까요? 밤사이 우리 몸에는 많은 노폐물이 쌓입니다. 아침에 따뜻한 물을 마시면 이런 노폐물들이 소변으로 빨리 배출됩니다. 또한 장의 연동 운동을 활발하게 해서 변비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6번째 핵심 옷 관리의 숨겨진 비밀. 아무리 몸을 깨끗하게 씻어도 옷에서 냄새가 나면 소용이 없습니다. 하지만 99%의 사람들이 옷 세탁에서 치명적인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동에 사는 70세 한영자 할머니는 냄새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습니다. 아무리 깨끗하게 씻어도 옷을 입으면 다시 냄새가 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일 새 옷을 입고 심지어 하루에 2번씩 옷을 갈아입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세탁 방법에 있었습니다. 한 할머니는 냄새가 날까봐 뜨거운 물에 세제를 많이 넣고 빨았는데 이것이 오히려 냄새를 옷에 고착시키는 원인이었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올바른 세탁법을 사용한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같은 옷인데 냄새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며느리가 어머니 옷에서 좋은 향이 난다고 말해줬어요. 50년 넘게 빨래를 해왔는데 이런 방법이 있는 줄 몰랐어요. 올바른 세탁의 3단계 비법. 첫 번째, 베이킹소다 전처리입니다. 세탁하기 전에 미지근한 물에 베이킹소다 2큰술을 넣고 옷을 30분간 담가둡니다. 베이킹소다는 냄새 분자를 중화시키는 효과가 있어 세제만으로는 제거되지 않는 깊숙한 냄새까지 제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식초 헹굼법입니다. 마지막 헹굼 단계에서 백식초 14컵을 넣어줍니다. 식초는 세제 잔여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옷감의 섬유를 부드럽게 만들어 냄새가 배는 것을 방지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말린 후에는 식초 냄새는 전혀 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완전 건조의 법칙입니다. 옷이 80% 정도만 마른 상태에서 입으면 남은 습기가 체온과 만나 세균 번식의 온상이 됩니다. 반드시 100% 완전히 말린 후에 입어야 합니다. 7번째 핵심, 침실 환경의 혁신. 우리는 하루에 13을 침실에서 보냅니다. 침실에 냄새가 배어 있으면 아무리 몸을 깨끗하게 해도 다시 냄새가 몸에 배게 됩니다. 수원에 사는 72세 김정남 할아버지는 아들 며느리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자신의 방에서 나는 냄새 때문에 가족들이 문을 열어두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복도까지 냄새가 퍼져서 가족 전체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침실 관리법을 실천한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며느리가 제 방 청소하는 걸 싫어하지 않아요. 오히려 아버지 방이 다른 방보다 더 상쾌하다고 말해줘요. 침실 냄새 제거 4단계 시스템. 첫 번째, 매일 아침 30분 환기입니다. 일어나자마자 창문을 활짝 열고 30분간 환기시킵니다. 밤사이 방 안에 축적된 이산화탄소와 채취 분자들을 밖으로 내보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침구 관리의 혁명입니다. 베개 커버는 3일마다, 이불 커버는 일주일마다 교체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베개와 이불 자체도 한 달에 한 번은 햇볕에 말려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외선은 천연 살균제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 숯과 관엽식물 활용법입니다. 방 모서리에 숯 2-3 덩어리를 놓아두면 습기와 냄새를 흡수합니다. 또한 산세베리아나 스파티필름 같은 공기정화 식물을 기르면 실내 공기질이 현저히 개선됩니다. 네 번째, 바닥과 벽 관리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바닥을 베이킹소다 물로 닦아주고 벽지에 냄새가 밴 경우에는 중성세제를 희석한 물로 가볍게 닦아줍니다. 8번째, 핵심 기적의 운동요법.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절한 운동입니다. 하지만 노인냄새 제거를 위한 운동은 일반적인 운동과는 다릅니다. 천안에 사는 75세 이덕순 할머니는 관절이 안 좋아서 운동을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려드린 특별한 운동법을 실천한 후 냄새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까지 좋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간단한 운동이 효과가 있을까 싶었는데 3개월 후에는 정말 달라졌어요. 냄새도 줄어들었고 몸도 가벼워졌어요. 무엇보다 손주들이 이제 저와 함께 산책하자고 해요. 핵심은 적당한 땀입니다. 너무 과격한 운동으로 많은 땀을 흘리면 오히려 냄새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대신 하루 20분 정도 살짝 땀이 날 정도의 가벼운 운동이 최적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운동은 아침 햇볕 아래 걷기입니다. 오전 7시부터 9시 사이에 부드러운 햇볕을 받으며 20분간 걸으면 비타민 D 합성과 함께 자연스러운 신진대사 촉진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50년간 제가 임상에서 확인한 노인 냄새의 모든 비밀을 공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전체 내용 핵심 정리. 오늘 알려드린 8가지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억하실 것은 올바른 샤워법입니다. 머리부터 씻지 마시고 발부터 시작해서 위로 올라가며 씻으세요. 그리고 뜨거운 물 말고 미지근한 물로 15분을 넘기지 마시고 씻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3분 집중 세안법이었습니다. 특히 귀 뒤쪽과 목 뒤쪽을 30초씩 꼼꼼히 마사지하듯이 씻어주세요. 여기가 바로 냄새의 핵심 부위입니다. 세 번째는 완벽한 건조법입니다. 샤워 후에 타월로 대충 닦지 마시고 특히 발가락 사이사이까지 완전히 말려주셔야 해요. 네 번째는 식습관 개선이었습니다. 고기보다는 녹색 채소를 많이 드시고 특히 시금치나 케일 같은 것들을 자주 드세요. 붉은 고기는 조금씩 줄여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물 마시는 방법이었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 2잔을 꼭 마셔주세요. 이것만으로도 몸속 노폐물이 많이 빠져나갑니다. 여섯 번째는 옷 세탁의 비밀이었습니다. 세탁하기 전에 베이킹소다에 담가 두시고 마지막 헹굼에는 식초를 넣어주세요. 그리고 완전히 말린 후에 입으시면 됩니다. 일곱 번째는 침실 환경 관리였습니다. 매일 아침 30분씩 창문을 열어서 환기시키시고 베개 커버는 3일마다, 이불 커버는 일주일마다 갈아주세요. 마지막 여덟 번째는 운동법입니다. 너무 힘든 운동하지 마시고 아침에 햇볕 받으며 20분 정도만 가볍게 걸어주시면 충분합니다. 이 8가지만 차근차근 실천하시면 한 달 안에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 성공 사례 기적 같은 변화. 모든 내용을 마무리하기 전에 가장 감동적인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주도에 사는 76세 고영철 할아버지와 74세 김순희 할머니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이 부부는 결혼 50주년을 앞두고 있었지만 노인 냄새 때문에 서로 같은 방에서 잠을 잘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자녀들도 부모님 집 방문을 꺼려했고 금혼식 기념사진 촬영도 미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려드린 8가지 방법을 부부가 함께 3개월간 실천한 결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지난주 고 할아버지에게서 받은 편지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정말 기적 같습니다. 어제 금혼식 기념사진을 찍었는데 사진사가 정말 다정한 부부시네요. 자연스럽게 가까이 앉으셔도 되겠어요? 라고 하더군요. 50년 전 신혼 때처럼 아내와 다시 가까워졌습니다. 자녀들도 이제 편하게 우리 집에 놀러와요. 76년 인생에서 이렇게 행복한 적이 없었습니다. 74세 의사의 마지막 당부. 여러분, 노인 냄새는 절대 나이 들어서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방법만 알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 하지 마세요. 첫 주에는 샤워법만 바꿔보시고 둘째 주에는 식습관을 추가하시고 이런 식으로 하나씩 천천히 실천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모여서 큰 기적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저는 이제 74세가 되어 의사로서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들의 행복한 노후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노인 냄새 때문에 가족들과 거리를 두고 사람들을 피하며 외로운 노년을 보내는 것은 이제 그만하세요. 여러분도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손주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무릎에 앉아 좋은 냄새 난다고 말해주는 그 날을 위해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오늘 이 소중한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외로운 노년을 따뜻한 행복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다시 피는 인생 채널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소중한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